네, 수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종목 하이킥 날려봅니다.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답답한 시장에서 또 시원하게 종목으로 하이킥 날려주셔야죠.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볼까요? 네, 이제 코웨이하고 네. 팜스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유망주 네. 코웨이군요. 오늘 네. 좋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두 종목을 어제 선정을 했었는데 오늘 네. 공교롭게 한 4%씩 거의 다 좀 올라가지고 네. 이 목표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음. 손절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러웠는데 일단은 기존 그 전략 그대로 좀 유지하고 네. 물론 뭐 현재가 수준에서 목표가는 높지 않고 손절가가 좀 낮지만은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설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이킥 유망주 첫 번째로 이제 코웨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코웨이의 목표가 하이킥 날려볼까요? 어제 이제 설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코웨이의 지금 하이킥 얼마까지 날려볼 수 있을까요? 네.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우리 지수가 좀 올라오는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짧게 목표가를 잡고 설정하시는 게 좋겠고 네. 팜스빌은 조금 더 목표가를 좀 올려서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는 목표가 8만 8만 원 원. 선까지 하이킥 날려주셨는데 오늘 지금 7만 6천 원 선 부근에서 상승세가 일단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움직이고 있어요. 손절가는 6만 6,500원 선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하이킥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힘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코웨이는 이번 코로나의 그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실적을 본다면 1, 4분기 실적이 거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소폭 증가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소비 경기와는 무관한 이런 사업의 안정성이 아마 지금 코로나의 제2차 확산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아마 오늘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코로나의 큰 영향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렌탈 영업 사원의 그 신규 영업이 좀 위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코웨이가 굉장히 전사적으로 해외 진출한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코로나의 환자 수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그런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실적의 둔화 우려가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까지는 영업이 굉장히 좀 위축되고 락다운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도 좀 최근에 좀 부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6월 초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 관련 주가의 그런 우려는 상당히 좀 해소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넷마블의 인수가 되었거든요. 올 초에 넷마블의 이거 코웨이가 굉장히 매각 절차가 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넷마블에 이렇게 인수가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말 많았죠. 네. 근데 과거에 이 코웨이가 배당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근데 맞아요. 넷마블 같은 이런 콘텐츠 업체들은 배당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넷마블로 인수되면은 배당이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주가가 지금 차트 여러분들 2월달 차트에 보시면은 굉장히 갭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배당은 좀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타날 그런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성장성과 안정성이겠죠. 이때였습니다. 그 넷마블의 인수가 되면서 배당 감소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의 우려가 또다시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아주 2번 연속 급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로 인해 가지고 경기 방어주 코로나 헬스케어 업종들로 또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웨이 같은 종목 배당보다는 양호한 실적과 사업 안정성 그리고 저평가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어 성격으로 좀 보신 건가요?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리 이거 코웨이를 언택트 관련주로 보기는 너무 좀 오버한 그런 해석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의 수혜주는 아니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을 주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으로 퍼가 한 16배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주가가 급락한 후에 좀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은 퍼가 13배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해외 부분 진출에 대한 그런 성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은 아마 이 코웨이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제가 그 말레이시아를 말씀드렸죠. 이 코웨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출한 해외 시장이 말레이시아인데요.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환자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은 저는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웨이가 한국 시장에서 첫 렌탈 사업을 시작할 때가 저때 보시면은 1990년도 막 우리 그 1인당 GDP가 5,0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가 딱 그 수준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5,000달러 이후로 계속해서 올랐고 렌탈 시장도 굉장히 급성장을 보였는데 이제 말레이시아가 그 우리나라의 그 5,000달러 시대의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네, 뭐 결국 뭐 결과적으로는 뭐 중간중간에 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코웨이가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시장이 우리나라의 그 과거 성장의 그런 과정을 밟아서 또 올라간다면은 렌탈 시장도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속에서 코웨이가 또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긴 관점에서도 볼 수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엔 관심주 현대리바트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웨이도 일단 목표가 8만 원 선까지 하이킹 날려주신 만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 코웨이 첫 번째 유망주로 하이킹 날려봤고요. 바로 두 번째 유망주도 고점 뚫고 하이킹 날려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 식품 있죠. 네. 이 업종이 이번에 코로나의 수혜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었는데 자, 그중에 제가 팜스비를 준비했습니다. 팜스빌은 어디까지 하이킥을 날려볼 수 있을지 목표가 네. 어디까지 보세요? 1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자, 15,000원이면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약간 뭐 10% 정도?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도 코웨이보다는 많이 남았잖아요. 네. 코웨이 그럼 정말 코웨이는 정말 단기적인 단기적으로 관점이군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팜스빌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 15,000원 선까지 하이킹 날려주신 건가요? 네, 정고점 수준은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뭐 차트부터 먼저 보고 그런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게 조금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전고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네, 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우리 그 팜스빌이 최근에 와서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5월 넘었으면서 주가가 좀 우하향 속으로 보이고 있죠. 실적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탄력이 둔화된 저 이유는 이 업체가 과거에는 좀 아웃소싱을 많이 줬습니다. 생산에 있어서 네. 아웃소싱을 많이 줬는데 이 마곡 허브 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마곡 허브 센터를 왜 만들었냐면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곡 허브 센터를 건립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감가상각비 부담이 시작되거든요. 이로 네. 인해 가지고 과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고성장이 나왔는데 올해는 뭐 매출액은 성장하겠지만은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이 충분히 인식을 한다면은 이미 충분히 시장이 만약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주가에 반영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차피 중장기 성장을 위한 성장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1, 4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2, 4분기도 또한 아마 지금 작년에는 홈쇼핑 채널이 3개 정도에 있었는데 자,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보다 더 홈쇼핑 채널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에도 긍정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은 자, 2020 왼쪽부터 보시죠.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작년에 51%, 올해는 68%의 고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자료 보시면은 약간 좀 영업이익은 좀 둔화되고 있죠. 뭐 절대치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 부분이 아마 지금 그 마곡 센터 건립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인데 네. 지금 이게 올해 2020년까지만 자료가 있지만은 2021년, 22년으로 가면은 또 다시 영업이익률이 다시 또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곡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지만 이제 조정은 충분히 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부분에서 아마 또다시 성장성 그리고 11개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브랜드가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뭐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의 무슨 브랜드, LG전자의 무슨 브랜드 하나만 딱 성공하면 돼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마 다이어트나 뭐 김약산에 뭐 이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뭐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뭐 삼각비 부담이 올해는 있겠지만은 네. 중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팜스빌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고점까지 보자. 네. 15,000원 선까지 하이킥도 날려주셨습니다. 오늘 고점 뚫고 종목 하이킥 팜스빌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